네.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UAE에 최첨단 엔비디아 칩을요. 그것도 100만 개 이상, 100만 개 이상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블룸버그에서 나왔고요. 이게 왜 이렇게 주목을 받냐면 단순히 양이 많아서만 아니에요. 바이든 행정부 때 있었던 AI 칩 규제 한도를 그냥 훌쩍 뛰어넘는 규모인데다가 그 미국의 최첨단 기술이 혹시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안보 우려까지 같이 있어서요. 파장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잠재적인 거래,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또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하고요. 관련된 여러 입장들, 또 깊은 고민거리들까지 하나씩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단순히 칩 몇 개 사고 파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거래 내용부터 좀 구체적으로 보죠. 현재 협상 중인안을 보면 UAE가 2027년까지 매년 50만 개씩, 그러니까 총 100만 개가 넘는 최첨단 칩을 수입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와, 매년 50만 개? 총 100만 개 이상이라니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제네요. 네. 그 규모도 규모지만 이 칩들이 그럼 어떻게 분배될 예정인지 이것도 좀 눈여겨볼 부분이에요. 소식통에 따르면요. 전체 물량의 한 5분의 1, 그러니까 약 20% 정도는 아부다비의 AI 기업 G4에 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UAE 현지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합니다. G4이요. 그 회사에 가는 것만 해도 엔비디아 최고 사양인 H100 칩 기준으로 보면 거의 100만 개에서 150만 개에 달하는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는 셈이라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허용됐던 양의 약 4배랍니다. 4배요. 네,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이 기존 수출 통제 자체를 없앨 계획이라고 하고요. 맞습니다. 그 규모를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거의 메타 플랫폼스 있잖아요. 메타가 미국 루이지애나에 지금 짓고 있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거기에 필요한 칩수랑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참고로 그 데이터 센터는 맨해튼의 상당 부분을 덮일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UAE가 정말 단숨에 엄청난 AI 연산 능력을 갖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까 이게 만약 진짜 성사되면 이건 뭐 미국의 중동 정책, 특히 UAE에 대한 AI 개발 정책 기조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예전에는 사실 미국 관리들이 UAE 정부나 기업하고 그 중국 베이징과의 관계 때문에 상당히 좀 경계하는 분위기였잖아요. 정확합니다. 미국은 2022년부터 중국의 군사 AI 역량 강화를 막겠다는 이유로 첨단 칩의 중국 판매를 제한해 왔죠. 그리고 한 1, 2년 뒤에는 중국이 중개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UAE 같은 나라들을 통해서 이 첨단 칩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 규제를 아예 중동 국가들까지 확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논의는 그런 기존의 정책 기조와는 상당히 좀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맞아요. 바이든 행정부 때는 그 G4Q2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15억 달러 규모 파트너십 맺었을 때요. 여기에는 UAE 안에 데이터 센터 짓는 것도 포함됐었는데 이걸 위해서 중국 화웨이 기술과는 관계를 끊겠다. 이렇게 합의까지 했었죠. 네, 그랬었죠. 그런데도 일부 국방부 관리들은 G42가 정말 중국과 관계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좀 회의적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네, UA 측은 뭐 이번에도 거래 조건을 준수하겠다 이렇게 거듭 확언을 했지만요. 여전히 미국 내 일부 관리들은 인권 기록 같은데 좀 의문 있는 걸프 국가에 이렇게 최첨단 AI 역량을 이전하는 것 그거 자체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안보 조건을 적용할 건지 이것도 아직은 좀 불분명한 상태고요. 이런 어떤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계획하고 또 백악관 AI 고문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섹스, 이 사람의 역할이 좀 커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카타르 갔다가 다음으로 UAE를 방문할 예정이고 이 섹스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 방문에 앞서서 이미 UAE에서 며칠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섹스 고문은 그 UAE의 국가안보 보좌관이자 대통령의 형제인 쉐이크 타우는 빈 자이드 알 나흐양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실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쉐이크 타우는 지난 3월에 워싱턴 방문했을 때 이미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한테 엔비디아 칩 접근을 좀 완화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인물이에요. 그때 또 UAE가 미국 기술, 에너지,
인프라에 무려 1조 4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약속이 이번 반도체 구매 제한에도 좀 힘을 실어준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조 4천억 달러 투자 약속이요. 그게 또 배경이 있었군요. 섹스 고문은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미국 기업이 여전히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다.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면서 파트너 생태계를 빨리 구축하는 국가가 이 AI 강쟁에서 승리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군요. 효과적인 AI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면서요. 이게 뭐랄까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 뭔가 좀 가른 속내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뭐 그런 주장은 사실 일부 기업 임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바이든 시대의 칩 수출 통제 일부를 좀 철회해달라 이렇게 촉구하면서 내세웠던 논리하고 좀 비슷하긴 합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많은 대중국 강경파들은 여전히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칩 자체가 UAE를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혹은 설령 칩이 직접 넘어가지 않더라도 그 클라우드를 통해서 중국이 해당 칩의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 때문이죠. 실제로 그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 공화당 최고위원인 존 물레나르 의원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거래에는 아주 면밀한 조사와 검증 가능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어요. 이 위원회가 이전에도 G42하고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 경고한 적이 있었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제 핵심 질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 거래를 승인한다면 과연 미국 칩으로 구동되는 그 UAE의 데이터 센터가 중국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걸 제한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아직 불확실하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안보 관련 논의에서 가장 좀 뜨거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여기 또 오픈 AI가 이번 주 중에 UAE에 새로운 데이터 센터 용량을 발표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물론 이것도 아직 유동적이라고는 합니다만 정말 상황이 빠르게 돌아가네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내용, 결국 미국의 대-UAE 최첨단 칩 판매 가능성에 대한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엄청난 경제적 기회, 그리고 또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그 최첨단 기술이 경쟁국인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국가안보 위험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특히 100만 개가 넘는다는 그 규모, 이게 정말 모든 논의의 무게감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뭐 칩 몇 개를 사고 파는 그런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거죠. 글로벌 AI 개발 경쟁의 판도 자체를 바꿀 수도 있고요. 미중 기술 패권 다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변화, 그리고 앞으로 기술 수출 통제라는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여기에까지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흐름을 계속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요, 이 거래가 정말 성사되어서 UAE가 미국의 기술로 아주 강력한 AI 허브를 구축하게 된다면, 그런데 그 운영 방식이나 윤리적인 기준 같은 것들이 미국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이루어진다면,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혹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